구독자 여러분은 주변에서 맨날 쓸데없이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나요? 저도 조금은 예민한 성격이라 평소 자존감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도 한답니다. 저도 스스로도 예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를 습관으로 실천했더니 약간의 예민함은 사라지더군요. 일상에서 조절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예민하고 평소 생각이 많으신 분들 위한 속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텐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릴 예민함 체크리스트 중 몇 개가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1.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2.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3. 뭔가를 잘못 선택한 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 4.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5. 나 자신의 가치나 자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6. 활동적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7.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에서 4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민한 편이고 평소 생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적당한 고민과 예민함은 도움이 될 테지만 이상으로 과한 예민함은 우리의 인생을 편협하게 만들게 됩니다. 저도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날 밤은 침실에 있는 공기만큼 내 생각의 언어들이 가득 찬 느낌이 들고는 한답니다. 애매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제 자신도 고민의 대상이 되므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자주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약해지곤 합니다. 고민으로 하루를 다 잡아먹는 날도 있었죠. 그치만 돌이켜보면 고민했던 순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민함 때문인지 저는 생활 속에서 큰 소리를 싫어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무섭기도 한답니다. 사물 놀이패에 알록달록한 옷가지 장식과 큰 악기 소리가 저한테는 최악입니다. 슬픈 스토리로 정평이 난 영화는 주연 배우가 누구이든 관객 수가 얼마를 돌파했든 내 의지로 절대 찾아보지 않지요. 영화는 해피엔딩이어야 개운합니다. 어떤 가사나 단어, 찰나의 장면에서 영감을 받고는 합니다. 제 경험이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이 가시나요? 예민함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겪으며 살아왔는지에 따라 심해지기도 덜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과도한 예민함을 덜어내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편한테 이야기해서 공감받고 위로받는 것에 중독되었던 것인데요. 불안할수록 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혼자 있는 것이 괴로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감정과 예민함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결국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들이라고 인지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참고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이니 감정의 임계점이 높아지고 혼자 있는 게 편안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예민했던 불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고 지금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하고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마찰과 트러블로 인해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 화병이 안 생깁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은 생기지도 않을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과거의 기억을 연상해서 현재와 연결 짓는 것은 스스로를 더 예민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과거 일이 자꾸 생각나면 내가 예민하지 않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을 바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은 더욱이 건강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 주변 환경 또는 사람이 나에게 득이 아닌 실망을 준다면 관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부른다고 다 달려나갈 수 없는 관계라면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 할 일만 하기에도 버겁다면 다른 사람의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예민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사람도 일도 확실하다면 굳이 예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꼭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하는가?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해야 할 일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고 하루에 할 일은 5개 이내로 적어 보도록 하세요. 높이가 낮은 계단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이 수월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가 가능해진답니다. 제 구독자 시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자분은 옛날 임신 8주차에 유산된 날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시어머니와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에게 속상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임신 8주차에 아기가 잘못돼서 계류 유산됐는데 수술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깔깔 웃으며 다음 주에 본인 생일이라고 밥 먹으러 올 수 있냐고 물었다더군요.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 얼굴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면서 절 예민한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이 시어머니 생일 파티 당일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하자 시어머니는 얼마나 안 좋길래 밥 먹으러도 못 오냐면서 직접 구독자분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된 구독자분은 식당 가는 길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댁 들려서 차로 모시러 갔고 식사 후에는 모셔다 드렸답니다. 아버님, 남편, 아주버님 셋이서 술을 주야장천 드셨고 계산도 했답니다. 몸도 기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조금 먹었더니 장염에 걸리셨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남편의 말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처로 남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라는 말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가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저는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시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낼 때마다 내가 느꼈던 온갖 서러움과 분노를 그저 남의 일 또는 너 하나만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나지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 불편한 것에 대해 당당히 말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연을 통해 예민한 것과 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이며 자기 생각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능력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누군가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예민한 성격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나만의 규칙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 청소를 하는 순서부터 칫솔질하는 방법까지 다양한데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많은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규칙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요.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규칙들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성격이 예민하고 급해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기운이 울체되면서 혈액과 함께 정체되어 여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자궁 내에 쌓이게 된답니다. 평소에 명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조용히 명상하며 호흡을 차분히 하는 습관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준답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입을 조금 열고 아랫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천천히 가늘게 숨을 내쉬어보세요. 들숨은 코로 자연스럽게 하고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면 됩니다. 요가 같은 운동이 명상에 도움이 되며 주로 정적인 운동은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몸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며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주도록 합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 정도로 물을 데워 20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랜 시간 동안 몸이나 발을 담그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적정 시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숙면하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수면은 매우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 정도는 깊게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으며, 불면증이나 수면 시간 부족 등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드세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 닭고기, 생선과 같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현미 잡곡밥, 뿌리채소, 버섯류의 음식도 부교감신경을 우위 상태로 만드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실생활에서 겪으며 몸으로 터득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